권위의 원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유사 권위와 한 가지 절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uthority에 대한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권위라는 단어를 쓰면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부터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권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죠. 내 행동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뭔가 권위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옳아,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자신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위는요, 지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해서 행동을 합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해야 돼. 보지 않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야 돼. 혹은 친구를 만났을 땐 이렇게 해야 돼. 2 더하기 2는 4야.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죠. 알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지면 행동을 합니다. 내 행동의 근거가 지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한번 변화해보자,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죠. 이해가 안 되면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에 기초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의 경우는 학습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죠.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어떤 프로세스적이고 꼼꼼하지만 기본적인 조직의 분위기가 기존 지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혁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지성을 권위로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혁신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성을 권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권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 좋아. 너랑 나랑 좋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선호가 중요한 거예요. 좋고 나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기분 나빠서 안 돼. 뭐 한번 바꿔봅시다. 새롭게 진출해. 기분 나빠서 안 돼. 나 싫어. 너랑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대를 이야기하고 팀워크를 이야기하지만은 싫은 건 싫은 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분에 의해서 기분이 하나의 어떤 권위가 되어져서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는 지성에 대해서는 관계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만 감성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제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사 권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경험입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것을 경험이라고 하고 집단 차원에서의 것을 전통이라고 통상 부르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제 우리 공무원을 만나거나 아주 오래된 조직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 들으세요? 선례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해. 남들한테 물어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해왔던 경험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아까 이야기와 다르게 경쟁과 어떤 새로움 이런 것들이 잘 추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떤 권위가 필요한데 지성, 이해가 안 돼. 감성, 기분 나빠서 싫어. 전통이나 경험,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하나의 어떤 저항의 어떤 논리 혹은 어떤 그 권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전부 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성,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가 어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죠. 사람들이 서 있으면 이 사람들을 자기 머릿속, 자기 마음속, 자,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고 자신의 손발에 있는 거죠. 자기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로 경험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선정한, 우리 회사가 정해놓은 뭡니까? 사명과 가치. 가치는 그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지금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치를 정했고 고객을 정했고 우리는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함으로써 이 사회를 밝게 해주자, 약자들도 지속 가능하고 품질을 높다라는 것을 해주자라고 하는 어떤 공동의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부 다 자기 머리에 있는 지성, 마음에 있는 감성, 손발에 있는 경험, 이거에 근거해서 대화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죠. 누가 맞냐? 결국은 누가 맞아요? 힘센 사람이 맞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의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존재하는 절대 권위예요. 그것은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치 경영에서 조직의 가치 경영을 정한다는 것은 조직의 헌법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군주국가에서 최고의 권위는 왕의 기분이죠. 왕의 기분이에요. 왕의 지성이에요. 왕의 경험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은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오라면 나오는 거고요. 뭐 세금 내라면 내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발전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졌어요? 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순종해. 그래서 그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헌법이 있는 조직에서는 뭐가 최상위의 가치입니까? 최상위의 권위입니까? 예, 핵심 가치. 핵심 가치를 두고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이쪽은 서로 연대하고 있는, 어깨를 마주하고 핵심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성, 감정, 경험 역시 중요하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경험, 이걸 우리는 유사 권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권위와 상당히 가깝죠. proxy authority, 아주 근접한 어떤 권위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 가치,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핵심 가치, 마치 현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헌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지금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갈등이 생기고 어쩌다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헌법은 뭐라고 말하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헌법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고 계세요 혹시? 나 그거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야, 그렇게 해본 적 없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조직의 구성원들 혹은 리더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니까, 새로운 지식과 노하우가 등장하니까 기분 나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해본 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경험은 분명히 아주 근접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설정한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하자. 비즈니스 세계의 경영자를 도와서 이 사회를 좀 변화시켜보자. 모든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우리 모였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의 유사권위 세 가지가 최종적인 절대권위 한 가지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죠.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변화 리더십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하고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